요즘 그냥 뉴스를 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데이터를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뉴스만 봐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권의 끝이 어디인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밑바닥은 어디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평공흥지구를 개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가 특혜를 받아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경찰이 이걸 2년 가까이 수사하고 최근에 마무리도 했는데 윤 대통령의 처남, 다르게 말하면 김건희 씨의 오빠를 소환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특혜 의혹이 있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심각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가족 회사가 시행사로 선정돼서 2016년에 분양을 했거든요. 보통 이런 개발 사업에서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로 환수합니다. 그런데 당시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부과하는 것과 같은 특혜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2년 가까이 수사를 해왔다는 거죠. 재밌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경찰은 지난해 말 대통령의 처남이자 해당 시행사 대표인 김모 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 측 관계자는 압수수색도 받고 윤 대통령 처남이 소환 조사를 해야 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였고 양평군청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반출한 토사량이 양평군청에 보고한 수치와 다른 것으로 파악됐고요. 경찰은 공사비를 부풀려 개발 부담금을 낮추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수사가 계속됐으면 다행인데 사문서 위조 혐의의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해버리면서 정작 특혜 의혹은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건 대장동 사건이랑 어딘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비슷한 듯 다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사건 자체는 비슷한데 윤 대통령 가족들이라고 해서 수사는 이재명 대표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죠? 지금 김건희 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하고 관련해서 수사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이 말하는 걸 보면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을 밝히기 위해 주가 조작 가담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고 김건희 씨의 출석 조사 같은 것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거라고 합니다. 검찰 입장은 이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입장이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냐 이겁니다. 코바나 콘텐츠의 협찬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는 서면 조사만 하고 무혐의로 결론 났잖아요. 검찰이 말하는 걸 보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도 보면 뼈가 있습니다. 원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처벌하는 게 맞는데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한다, 이건 그냥 김건희 씨랑 관련된 의혹들 있죠?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진실 규명을 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이게 공감을 못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건희 씨를 비롯한 여당 측에서 본인들하고 관련된 일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려면 특검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도 그렇고 영부인도 그렇고 심지어 여당까지 특검을 어떻게든 저지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가 아무튼 없으니까 조사는 안 하겠다, 이겁니다. 국힘 주장이 아주 황당하죠? 김건희 씨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동시에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특검 법안을 내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대로 수사하면 되는 걸 왜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냐 이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온갖 일을 다 버리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 것인지 민주당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김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재판 물타기로서 정략적으로 하는 법안이 확실하고 민주당과 수사기관들이 철저하게 파헤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인데
이제 와서 물타기 수단으로 특검법을 정략적으로 제안한 거라는 거죠.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때 최후 수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힘 차원에서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할 거고, 왜 그 법이 통과돼선 안 되는지, 민주당이 어떤 의도로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주장인데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이미 수사가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 여론이 있는 거고 봐주기식 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입법을 저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의도로 만드는 거냐고요? 너무 쉬운 내용 아닌가요? 김건희 씨랑 관련된 의혹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재판부까지 주가 조작 의혹에 김건희 씨가 심각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은 소환 조사 한 번 안 하고 있고 수사가 그만큼 미진하다는 소리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 이거 모르는 국민들도 있나요? 민주당이 당내 집안 단속이 여의치 않자 또다시 특검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 수사랑 민주당 내 단속이랑 무슨 연관이 있냐 이겁니다. 특검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랑 관련한 수사 내용이나 방향이 바뀌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검찰이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김건희 씨랑 이재명 대표는 별개고 사건 자체도 완전 다른 건데 전혀 접점이 없는 와중에 서로 영향을 준다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이걸 지금 국민의힘이 시인하는 거나 다름없다니까요. 자꾸 무슨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고 수사와 재판 어디에서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로했다는 진술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정권하고도 전혀 상관없고요. 재판부가 판단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미 진실이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사건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그저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떼가 한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눈앞에 진실이 있는데 이걸 그냥 손으로 치우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기현 대표랑 협치하겠다면서 여론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윤 대통령한테 아주 위험한 전략이라는 걸 깨닫는 게 좋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걸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할 능력도 없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라도 이게 왜 윤 대통령한테 치명적인지 알아야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에다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차라리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 위기와 평화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줄 걸 당부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아주 잘했다고 보는데 정당에는 여야가 있어도 국민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리라 믿고 본인과 민주당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협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마음이 열려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응한다면 그 비난의 화살은 국힘한테 갈 거라는 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협치에 있어서 윤 대통령은 대놓고 퇴신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야당 대표나 관련 인사랑 대화를 나눈 게 1분도 채 안 됩니다. 애초에 협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할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민주당이 바로 전날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간접적으로 드러나요. 여당 신임당 대표 선출을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김기현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는 어렵다는 게 민주당 차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제 여당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만이 남아 대리 대표를 허수아비로 세운 채 군림할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내놨고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여당,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죽은 여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까지 내놨습니다. 바로 다음날 이재명 대표 메시지랑 상반되는 이유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대통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라 이거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김기현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범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이 메시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가 이런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해석 능력이 애초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저도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한테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원한 말을 했죠. 일반 회사면 바로 해고됐을 영업실적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나온 이유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국내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과 관련해서 내놓은 말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UAE 방문 당시 대한민국 영업사원을 자청하고 나선 점을 빗댄 비판이라 윤 대통령 스스로도 딱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늑장 대응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스스로가 영업사원 1호를 자칭해 보였는데 정작 할 일을 한 게 없다 이겁니다. 당장 발등에 불붙은 반도체 지원을 위해 정부는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국정 운영은 안 하고 실책만 하고 있으니 오죽 답답하겠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